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을 조금 넘긴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30해가 넘도록 함께 살았고 자식들도 이제 다 장성해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겐 늘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게 큰 위로였고 그래서인지 남들 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비쳤을 겁니다. 그런데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생 친구라고 믿어온 단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오늘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에게는 4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한 친구가 있습니다. 20살간 넘었을 무렵 대학교 신입생 시절에 처음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교양 수업에서 옆자리에 앉아 인사한 게 인연의 시작이었죠. 그날 이후로 우린 늘 붙어 다녔습니다. 시험 전날 밤새워 공부를 함께 하기도 했고 첫사랑에게 차여 펑펑 울 때도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며 위로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주머니 사정도 비슷해서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고 번 돈으로 동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언젠가는 잘 살자라며 웃곤 했습니다. 결혼식 날도 서로의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결혼했는데 친구는 제 들러리가 되어 끝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산후조리원에 찾아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도와줬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죠. 그런데 친구의 삶은 제 것과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과 큰 사건 없이 무난히 살았지만 친구는 결혼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남편을 사고로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실상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친구의 외로움은 제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살아가는 여자의 마음, 그 고단함과 쓸쓸함을 모른 척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친구를 더 자주 집으로 불렀습니다. 명절이면 같이 밥을 먹었고 김장을 담글 때도 불러 함께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제 친구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내 친구는 이제 식구나 다름없지라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그런 말이 참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들 말고도 평생 곁에 있어줄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셋이 카페에 갔는데 남편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친구가 저보다 먼저 요즘 물리치료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걱정을 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다 나이 탓이지 뭐라고 말하자 친구가 제 컵받침을 슬쩍 가져다 남편 컵 밑에 깔아주더군요. 그 순간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남편의 옷에 붙은 먼지를 털어주고 명절이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꼭 챙겨왔습니다. 생일에는 저보다 더 정성스럽게 케이크를 사와 촉까지 켜주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안경을 잃어버렸을 때 친구가 직접 안경점을 데려가 새로 맞추게까지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불편했지만 겉으로는 너밖에 없다라며 웃었습니다. 아직은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다독였죠. 외로운 사람이 가족 같은 정을 느끼고 싶어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안이 자꾸 피어올랐습니다. 저녁에 설거지를 하다 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괜히 오해하는 걸까? 그렇게 애써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너 집이지? 나 잠깐 들러도 돼? 저는 냉장고에 있던 수박을 떠올리며 흔쾌히 그래, 와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수박을 썰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 너무 외롭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네가 얼마나 혼자인지 내가 잘 알지.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제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 좀 나눠줘. 우리 같이 공유하자. 저는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너 지금 술 취했어? 라고 물었지만 친구의 눈빛은 너무 진지했습니다. 친구는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우린 평생 친구잖아.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눴잖아. 나는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날 자신도 없어.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 넌 이미 충분히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나눠줘. 그러면 나도 존중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오늘 그 사람이 뭐라 했는지 알아? 내 남편을 나눠 쓰자고 했어. 내가 직접 들었어도 믿지 못했을 거야. 저는 남편이 저와 똑같이 분노하리라 믿었습니다. 뭐? 말도 안 돼. 미쳤어? 이런 반응을 기대했죠. 하지만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오래 혼자였잖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내가 싫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순간 흔들렸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내 편이어야 할 남편이 내 친구의 말에 흔들렸다는 사실. 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밤에 불을 끄고 누워 있어도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흔들렸다. 제 마음은 끝없는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방심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친구를 집안에 자주 불렀나? 그러나 곧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니다. 잘못한 건 내가 아니다. 선을 넘어버린 건 친구고 순간이라도 흔들린 건 남편이다. 결국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해. 첫째, 그 친구랑 연락을 완전히 끊어. 둘째, 내 앞에서 메시지를 보내. 셋째,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해. 넷째, 퇴근 후엔 무조건 바로 집으로 와.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을 같이 받아. 남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저는 눈물이 맺힌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다쳤으니까. 결국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부로 연락하지 맙시다. 우리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친구를 차단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가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평생 친구라며. 이럴 때 나눠주는 게 친구 아니야? 저는 문을 조금만 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밥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나눴다. 하지만 내 남편과 내 결혼은 나눌 수 없어. 그건 선이고 내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야. 친구는 울며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이 떨렸지만 내가 나를 지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은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빠,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엄마랑 평생 같이 산다고 해놓고 그런 말에 흔들려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의견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차라리 이혼하세요라는 아이도 있었고 그래도 아빠 붙잡아야 해요라며 울부짖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건 엄마와 아빠의 문제야. 우리가 같이 고쳐야 하는 문제야. 그 후 우리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도 못했지만 세 번째 상담쯤 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두 분이 지키고 싶은 건 뭔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로서 존중받는 결혼.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남편. 그 말은 종이에 적혀 냉장고에 붙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글귀를 보며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바로 집으로 오기 시작했고 늦으면 반드시 전화를 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도 제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변화가 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더 자주 제 눈을 바라봤고 저는 덜 불안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최소한 남편은 저를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다시 연락해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선택한 거리였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을 붙잡고 친구를 끊어냈습니다. 그 선택이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제 삶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 내 삶을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았고 친구를 끊어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평생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내 남편을 같이 쓰자라고 제안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오늘도 제 선택을 지켜가며 살아갑니다.